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내용, 벌써 두 번째 세션인데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서 우리가 따로 생각하지 않고 활용하는 클래스 구문이나 클로저, 모듈 같은 기술들의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인데요. 함수를 잘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작성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인 코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함수는 왜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일상 중에 자주 사용하는 모든 개념들이 다 함수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스코프나 실행 컨텍스트, 컨스트럭터, 메소드, 그리고 뭐 this 키워드, 프로토타입, 그리고 뭐 노드나 ES6에서 쓰는 모듈 등이 이제 다 함수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함수란 도대체 뭘까요? 함수는 주어진 값을 입력받아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로직을 실행시킨 뒤에 그 결과물을 반환하는 과정을 정의한 코드 블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은 함수를 구현할 때 우선 우리가 작성할 함수가 어떻게 무슨 동작을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전달받은 값들을 합한 뒤에 반환하는 로직을 실행하는 함수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선 로직 실행에 필요한 값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구현을 해주고요. 모든 로직이 실행 완료된 후에는 결과물을 이렇게 반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코드를 작성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복잡하게 이런 절차들을 따라서 함수를 만들어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이제 되게 단순한데, 개발자한테는 반복적인 코드 작성은 이제 큰 범죄랑 비슷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같은 코드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한다? 그러면 이제 코드 리뷰 받을 때 끌려가서 혼납니다. 그리고 함수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기능들을 하나의 코드 블록으로 묶어서 호출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코드 작성할 필요 없이 함수를 실행해서 재활용하도록 해서 훨씬 좋은 코드 구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취준생 덕희라는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가 너무 귀찮아서 거스름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덕희는 아직 함수를 사용할 줄 몰라서 로직을 그때그때 구현하면서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럼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물건의 비용이랑 지불한 금액, 그리고 거스름돈을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서 각각 0을 대입을 해서 초기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4,800원의 물품 구매를 위해서 이제 10,000원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덕희는 이제 열심히 그 계산 로직을 짜서 5,200원의 거스름돈을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이 왔어요. 5,500원 물품 구매를 위해서 6,000원을 지불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스름돈은 500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손님이 왔는데요. 400원 물품을 살라고 1,000원을 지불을 했어요. 근데 덕희가 이제 코드를 짜다가 피곤해서 실수로 원래 지불한 금액에서 금액을 빼야 되는데 금액에서 지불한 금액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결과로 이제 마이너스 600원이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이제 코드 구현이 가능하지만 함수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손님이 올 때마다 같은 코드를 계속 작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을 하다 보면은 개발자가 실수로 오타를 내든지 아니면 에러성이 있는 코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아까 덕희라는 친구가 함수 공부를 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제거하고 함수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기존에 작성해놓은 코드를 필요할 때마다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거스름돈을 선언을 해놓고 거스름돈 계산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어서 그 비용과 지불한 금액을 전달받고 그 결과값을 이제 반환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실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물품의 금액과 지불한 금액이 바뀔 때마다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오타로 인해서 아까 발생했던 에러 같은 것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수를 활용하면은 더 좋은 유지 보수가 가능해요. 만약에 코드를 짜다가 이제 실생활에서 손님이 갖고 있던 금액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돈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딱 요 세 줄의 에러 케이스 핸들링 코드를 작성을 해서 손님한테 금액이 부족하다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0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1급 함수예요. 따라서 함수에게 식별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데 함수에 붙은 이름은 이제 변수 이름처럼 함수의 역할을 잘 설명을 할 수 있고 식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함수처럼 이렇게 f나 그런 친구들처럼 아무 뜻이 없는 이름은 이 함수가 사실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면서 함수를 생성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잘 작성된 함수는 개발자가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 로직을 고민하지 않고도 그냥 함수의 역할을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더블 같은 경우에도 그냥 더블이라는 이름이면은 숫자를 넣으면은 2배로 해주겠구나, 아니면은 요거를 2배로 곱하겠구나 해서 함수를 잘 사용을 한다면은 추상화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서 개발자를 위한 문서로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객체 타입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객체 리터럴을 생성하듯이 함수도 함수 리터럴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함수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다시피 이 펑션이라는 함수 키워드랑 매개 변수 그리고 함수 몸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좀 나중에 나가다 보면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 게 함수 리터럴이랑 함수 선언문이랑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함수 리터럴이란 친구는 이렇게 함수 키워드, 이 펑션이란 키워드에 식별자 이름 없이 그냥 매개 변수 바로 입력을 해서 만드는 이런 친구를 함수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객체이지만 일반 객체랑은 또 다르게 이렇게 함수 이름에다가 뒤에 괄호를 열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수 객체만의 또 특별한 프로퍼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함수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함수에 대해 미리 정의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주로 고려하게 될 사항은 이제 매개 변수랑 실행할 로직 그리고 무슨 값을 반환할지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 방법들이 사실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동작을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함수 선언문이 있어요. 이 친구는 아까 봤던 표현식이랑 다르게 펑션이라는 키워드 뒤에 이 함수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 다음에 함수 표현식이 있습니다.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펑션 키워드 다음에 이름이 없고 바로 매개 변수를 받고 함수 몸통이 있어요. 그리고 생성자 함수를 통한 함수 생성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살표 함수를 이용한 함수 생성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선언문을 먼저 살펴보면은 함수 선언문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함수 선언문이랑 함수 리터럴은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점은 함수 선언문은 말 그대로 선언문이기 때문에 변수에 할당을 할 수 없고 실행하면 완료값으로 undefined가 출력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선언문을 하면 변수 선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변수 선언문을 선언을 하면은 먼저 undefined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선언문을 또 다른 변수에 대입을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냥. 그거가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선언문을 변수에 대입하는 경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선언문은 이 모양인데 사실상 변수 선언문에 대입을 할 수는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개발진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게 됩니다. 선언문이어서 변수에 할당을 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선언문임에도 변수에 할당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여기서 이제 되게 골치 아파지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중괄호가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객체 리터럴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코드 블록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함수도 문맥에 따라서 리터럴이 될 수가 있고 선언문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에서 요 say hi 같은 경우에는 함수 선언문으로 해석이 돼요. 그에 비해서 여기 괄호로 둘러싸여 있는 함수는 함수 리터럴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요 괄호 같은 경우에는 그룹 연산자라는 친구로서 무조건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은 값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표현식만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 코드는 이제 그룹 연산자의 특징을 활용을 해서 함수를 생성했는데요. 자바스크립트한테 요 함수가 값으로 평가되게 함으로써 함수 선언문이 아니라 리터럴로 해석이 되게끔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함수 리터럴은 코드 문맥에 따라서 함수 선언문으로 평가가 되거나 리터럴로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함수 객체를 생성하지만 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좀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예시로는 함수 선언문으로 생성한 요 say hi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함수 호출이 가능하지만 리터럴로 된 함수 greet는 외부에서 호출이 불가능해요. 요 개념에서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펑션 키워드 뒤에 식별자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근데 리터럴은 애초에 만들 때가 이렇게 식별자가 없이 만들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여긴 그리트를 제공을 했지만 우리가 요 괄호로 연산자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얘를 리터럴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개발자가 이 함수를 호출을 할 수 있는 식별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마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say 함수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선언문으로 해석이 되었었죠. 그래서 개발자가 따로 이 함수를 변수에 선언하지 않고 뭐 따로 식별자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자바스크립트가 암묵적으로 이 펑션 키워드 뒤에 전달받은 이 say hi를 식별자로 활용을 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 순서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함수가 정의된 부분을 보고 메모리에 이 함수 코드 자체를 등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메모리 안에 새로운 공간을 할당을 해서 함수 코드가 등록된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참조하게끔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say hi라는 식별자를 붙여서 개발자가 이후에 이 함수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함수 선언문을 활용하면 이 단계로 코드가 등록이 돼요. 그에 비해서 그룹 연산자로 생성한 이제 함수 리터럴은 말 그대로 연산자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가리킬 식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산자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연산자라 함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처음 배울 때 그냥 1 더하기 1은 뭐 해서 출력을 시켜보잖아요. 그리고 뭐 3은 뭐 5보다 크다 이런 식을 하잖아요. 그거가 연산자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연산자는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값만 담는다고 했는데 이 괄호를 넣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평가할 때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연산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아까 함수 선언문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지만 자바스크립트가 평가할 때 얘는 선언문이 아니라 리터럴이다 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 등록 순서를 살펴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메모리에 코드가 등록이 되고 이 메모리를 참조하는 레퍼런스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얘를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연산자, 식별자가 필요한데 저희가 연산자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참조할 수 있는 식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트라는 이름을 건네줬지만 자바스크립트가 평가할 때는 이 코드가 선언문이 아닌 연산자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함수 선언문이 아니라 리터럴로 활용이 되는 경우에 이제 이 친구가 리터럴이거든요. 리터럴은 연산자로 평가된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함수 리터럴을 변수에 할당을 해주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터럴을 변수에 할당을 해주는 경우 이전이랑 똑같이 메모리에 이 함수 코드가 등록이 되고 이 함수 코드를 참조하는 값을 복사를 해서 메모리에 할당을 하죠. 그리고 요곳에다가 우리가 할당해준 say hi라는 변수를 붙여줘서 외부에서 이 say hi라는 식별자 이름으로 함수 코드에 접근이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신가요? 페이스가 좀 너무 빠르면은 바로 알려주세요. 이제 침묵은 좋은 걸로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함수 정의 방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인 함수 표현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1급 객체라고 수천 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함수를 변수에다가 할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활용을 해서 함수 정의하는 거를 함수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익명 함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함수 이름을 이렇게 생략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함수 표현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리터럴의 이름은 생략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또 웃긴 게 리터럴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또 이름을 굳이 이렇게 붙여줘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문맥에 따라서 이 함수를 자동으로 표현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할당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sum이라는 이름을 전달을 해줘도 되는데 익명함수로 사용을 해도 뭐 여전히 똑같은 결과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수에 할당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add를 실행을 시키면은 우리가 여기에 등록해 놓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요 sum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실행하면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해요. 그 이유는 자바스크립트가 코드 문맥상 함수 리터럴로 이 친구를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요 sum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요 add라는 이름을 식별자로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sum이라는 이름은 아예 그냥 식별자로 활용이 안 돼서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이렇게 선언문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선언문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함수가 선언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sole 디렉토리 요 dir를 하면은 이 코드가 어떤 모양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add라는 함수를 우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console dir로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함수 코드가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d라는 함수를 선언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함수 표현식으로 정의한 함수는 해당 함수가 선언되기 전에는 undefined의 값이 할당이 돼요. 따라서 선언을 한 이후에만 이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아까 말했던 함수 표현식과 선언식의 이제 따라서 함수 생성 시점이 달라지는 거랑 호이스팅의 방식이 달라져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호이스팅이 다르게 발생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함수 표현식이랑 선언문으로 정의한 함수들이 생성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애초에 이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이 좀 되게 자바스크립트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호이스팅은 실제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엔진 있죠. V8 엔진이나 뭐 크롬이나 노드는 V8 엔진을 활용을 하는데 그런 엔진이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을 먼저 평가를 하고 이 변수들을 위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선언문 같은 경우에도 런타임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먼저 평가가 돼요. 그리고 메모리 공간이 할당됩니다. 따라서 선언문으로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모리 공간 할당 이후에 요 함수, 요 fadd 있죠. 이 친구가 객체로서 메모리에 생성이 돼요. 그리고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바로 이미 이 함수 객체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참조를 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좀 빨리 넘기긴 했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함수 선언문이 코드의 선두로 끌려 올려진 것처럼 동작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의 호이스팅이라고 하는데 또 주의해야 될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가 호이스팅 되는 거랑 함수가 호이스팅 되는 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한 거랑 함수 선언문을 활용을 해서 함수를 선언을 한 거랑 둘 다 런타임 이전에 V8 엔진, 뭐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 실행이 돼서 이런 식으로 식별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var로 선언을 한 변수는 최초에 이 메모리 공간에 undefined로 초기화가 돼요. 그에 비해서 함수로 선언한 함수는 함수 객체로 초기화가 됩니다. 따라서 발을 사용해서 생성한 변수는 호이스팅으로 인해서 선언되기 전에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undefined 값이 출력이 돼요. 실제로 이 값이 입력되는 거는 이 평가가 이루어져서 훈이라는 primitive value를 입력을 해주는 그때에 이 값이 할당이 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함수 선언문으로 만들어진 함수는 함수가 선언되기 이전에 메모리상에 이 함수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언 이전에 호출을 해도 별 문제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랑 변수의 호이스팅의 차이점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함수 정의 방법을 살펴볼게요. 이번에 볼 거는 요 new 키워드랑 function이라는 생성자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생성자 함수가 도대체 뭘까요? 아마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을 해보셨거나 자바스크립트, 에크마스크립트 6 이후에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했다면 사실 많이 봤을 친구인데 이 construct 함수는 말 그대로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클래스는 결국 객체 인스턴스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를 알려주는 설명서랑 같은데요.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정된 모양대로의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펑션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해서 생성된 함수 객체는 사실 클로저를 생성하지도 않고 함수 선언문이나 표현식으로 생성된 친구들이랑은 완전 다르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펑션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잠시만, 저 전화가 와서. 네, 그래서 일반 함수 표현식으로 이렇게 함수를 구현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add1이라는 변수에다가 함수 표현식으로 함수 내부에 요 a는 10이라는 변수를 뒀어요. 그리고 이 값을 활용을 하는 함수를 반환을 하게 해서 클로저를 활용한 카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실행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출력이 잘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네,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잘 돼요. 반면에 펑션 키워드를 펑션 컨스트럭터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클로저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똑같은 코드인데도
펑션 컨스트럭터 함수로 구현을 하는 순간 클로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add1이라는 add2인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add2에다가 실행을 시키면은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클로저 개념이 익숙해지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디어 줌이 40분 타임 리밋이 걸리네요. 그래서 요거를 자 업그레이드를 잠시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개념이 있나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아까 바로 변수를 선언하면은 네네. undefined 초기화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그 주로 사용하는 게 const나 let인데 네네. 이 경우에는 undefined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갖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메모리에 처음 설정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렛이랑 const 같은 경우에는 바랑 완전 다르게 동작을 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바를 쓰지 말라고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럼에도 요 에크마스크립트에서 const랑 그거를 제공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바를 쓰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바를 아예 버릴 수는 없지만, 네, 대체로 렛이랑 const를 사용하는데, 렛이랑 const는 이 호이스팅 단계도 그거랑 완전 달라요. 바랑. 그래갖고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다루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룰 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다면은 지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결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걱정 없이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생성자 함수 요거는 아까 다뤘죠? 이거 했죠 우리? 네, 했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화살표 함수예요. 화살표 함수는 에크마스크립트 스펙에 6에서 도입된 친구인데, 펑션이라는 키워드 대신에 화살표 모양을 사용을 해서 더 간략하게 함수를 선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화살표 함수는 항상 익명 함수로 정의가 되는데요. 보면은 여기에 뭐 펑션이란 키워드도 없고 이 함수를 식별해주는 이름도 달아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는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기존에 사용하던 함수 표현식이나 선언문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따라서 내부 동작도 상당히 간략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화살표 함수는 생성자 함수로서 사용이 될 수가 없고, this를 바인딩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면서 프로토타입 프로퍼티도 존재하지 않고요. 또 이제 함수 내부에 존재하는 arguments라는 객체를 만들지도 않아요.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다루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함수를 가리키는 식별자랑 소괄호를 활용을 해서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값을
외부에서 함수 내부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 같은 경우에는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이어야 되면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함수 호출을 하는 거가 요거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시켰는데 좀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와 주세요. 네, 그럼 자바스크립트가 코드를 실행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내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거를 또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맥락 이해 목적으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운영체제에서 메모리랑 스레드를 할당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메인 코드, 우리가 작성한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뭐 메인이나 뭐 글로벌 함수가 실행이 되고 콜 스택에 이 메인이나 글로벌을 위한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코드가 한 줄씩 스레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읽어와지게 돼요. 그리고 읽혀온 코드는 현재 실행 중인 이 메인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 이제 영어로는 execution context라고 하는데 그 실행 컨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메모리에 평가가 되고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가 선언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뭐 특정 동작을 하지 않고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메모리에 이 함수 코드를 이렇게 함수를 객체를 그대로 생성을 시켜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ew age는 add age에 도달하게 되면은 요 함수를 실행을 하잖아요. 호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로컬 메모리에 먼저 new age라는 변수를 등록을 하고 add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서 콜 스택에 add 함수를 위한 스택을 생성해서 올려줘요. 이와 동시에 이 add라는 그 콜 스택이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이 add라는 함수를 위한 실행 콘텍스트거든요. 그래서 add 함수가 실행과 동시에 콜 스택에 생성돼서 올라가면서 그것과 동시에 add 함수를 위한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행 컨텍스트에서도 똑같이 스레드가 읽어오는 코드랑 이 컨텍스트를 위한 메모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에서 코드를 읽어오던 스레드가 요 add 내부 함수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해요. 한 줄씩 평가를 하는 거죠. 또 평가 이전에 우리가 30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잖아요. 이 값을 add의 age 부분에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고 함수에게 이 add라는 함수한테 current age라는 이름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add의 실행 컨텍스트에서는 current age라는 이름으로 전달받은 값을 그대로 복제해서 본인의 로컬 메모리에 등록을 시킵니다. 여기서 복제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숫자 30은 그 원시값 primitive 죄송합니다. 원래 인기가 없는데 전화가 엄청 오네요 오늘따라. 네, 여기서 복제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게 30은 원시값이에요. 그래서 값이 그대로 복제돼 갖고 전달이 됩니다. 만약에 객체나 참조 타입의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 객체가 존재하는 힙 메모리 값이 복제돼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current age 플러스 1 연산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return 키워드를 통해서 이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죠. 반환을 하면은 이전에 할당했던 new age라는 변수에 이 결과값을 저장시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add라는 함수에는 실행시킬 코드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add를 위해 만들어졌던 실행 컨텍스트를 제거를 하고 콜 스택에서도 add 함수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코드 실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메인 함수도 콜 스택에 내리면서 별 문제 없이 코드 실행을 완료했다는 스테이러스 넘버 0을 반환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켜요. 이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발생하는 내부 동작 원리인데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너무 난해했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고요한 침묵과 어색한 미소는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프로토타입이랑 그런 거 할 때 더 깊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해가 안 된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함수 호출 같은 경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자의 의도에 어긋나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기 상당히 쉬운데, 이 코드처럼 x랑 y로 전달받은 값을 더해가지고 반환하는 목적으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자열을 넣어도 원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A랑 B를 합쳐서 잘 결과값을 반환을 해요. 근데 개발자의 기도는 숫자형 데이터만 전달을 받기를 원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인수를 원래 2개 받기로 했는데 하나만 전달받아도 일단 동작은 합니다. 에러 발생하지는 않아요. 다만 자바스크립트에서 원래 인자를 2개를 받아와야 하는데 하나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undefined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 더하기 undefined가 돼서 not a number라는 값인 nan이 반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치 않는 타입을 전달받았을 때 오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타입 세이프티한 코드 구현이 가능합니다. 분명 아까랑 같은 add라는 함수인데 x의 값이랑 y의 값이 숫자형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 타입 에러를 발생시킴으로써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도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고 인자값을 부족하게 넣어줘도 에러가 발생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는 미리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할당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이는 a는 a, or 연산자, 그리고 0으로 구현한 코드가 이제 단축평가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단축평가는 a의 값이 만약에 false로 떨어지잖아요. false 같은 값으로. 그러면은 요 or 연산자 뒤에 오는 값을 할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첫 번째 코드를 보면은 a에서 요 a에 위치한 값 있잖아요. 여기에만 1을 넣어주고 b랑 c는 아무 값도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b랑 c는 undefined가 되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한테 undefined를 if문으로 돌리면 false로 얘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요 b랑 c는 a는 일단 숫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truth한 값이죠. 그래서 요 뒤에 오는 비교 연산자가 생략이 됩니다. 단축평가가. 그에 비해서 b랑 c는 undefined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평가하기로 이 친구들이 fuzzy 값이기 때문에 0을 도입을 하게 돼요. 대입을. 그래서 이렇게 단축평가를 활용하면은 잘못된 데이터 타입을 넣거나 부족하게 입력을 해도 에러 없이 코드가 잘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크마스크립트 6에서 도입된 매개 변수의 이제 디폴트 기본값을 활용을 하면은 인수 전달이 없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코드 구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바스크립트처럼 코드가 이제 런타임으로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누군 사용자가 잘못된 인풋 값을 전달을 해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 앱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에러를 런타임 에러라고 하는데, 이런 런타임 에러를 피하고 코드를 우리가 개발자가 작성을 하고 있는 컴파일 단계에서 잡아내고 싶다면은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인 타입스크립트 적용도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전달받은 값들이 각각 어떤 타입의 데이터인지를 이렇게 미리 넘버라고 선언을 해놓고, 또 함수에서 실행이 된 다음에 반환할 값을 이렇게 넘버로
지정을 함으로써 런타임 에러를 좀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함수를 만들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함수에 도대체 최대 몇 개까지의 인자값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개발을 하다가 초반에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발한 지 한 4, 5개월 됐을 때 인자값으로 한 11개씩 받아오는 그런 함수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걸 코드 평가 받으려고 개발자 친구한테 보여줬다가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에크마스크립트에서는 매개 변수가 최대 몇 개까지 돼야 하는지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 doManyJobs라는 함수처럼 너무 많은 변수를 받아오면은 이 함수가 도대체 뭘 하는 친구인지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의도치 않은 실수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함수는 되도록이면 가장 작은 한 가지 작업만 하도록 하고 그 작은 단위의 기능 처리만 하도록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매개 변수는 최대 3개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 이상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 하면은 객체를 인수로 전달하는 게 훨씬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로는 이제 jQuery에서 AJAX 네트워크 요청을 하는 방법인데, AJAX 메소드를 실행을 해놓고 그 안에 객체 데이터를 전달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객체를 인수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로퍼티 키, 이제 프로퍼티의 왼쪽에 있는 게 키였고 오른쪽이 이제 밸류였었죠. 프로퍼티의 키만 정확하게 지정을 하면은 우선 매개 변수의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 코드를 딱 봐도 얘가 무슨 목적의 함수인지 이해하기 좋게 작성할 수 있어서 코드의 가독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 위에 코드를 보면은 뭐 이름도 일단 doManyJobs라고 이상하게 짓긴 했는데, 이름, 메소드, id, job, height, age, favorite, t, pets 이거를 받아오게 되면은 요걸로 도대체 뭘 할 생각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반면에 요 ajax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객체로 우리가 활용을 할 메소드는 포스트다, 그리고 URL은 요거다, 그리고 뭐 데이터, 사용할 데이터는 요런 친구다 해갖고 되게 직관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원시 타입의 값은 primitive value, 그런 친구들은 그 값을 그대로 복제를 해와요. 반면에 참조 타입 값들은 힙 메모리 주소를 복제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해당 변수가 참조하는 주소 값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에도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은 몸체 내부에서 아까 봤듯이 로컬 메모리에서 새로 생성을 해서 그 전달받은 값을 복제해서 할당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도 원시값인지 참조값인지에 대해 그거에 따라서 전달받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전달받는 값이 이제 age였었는데, 그 age가 30이라는 프리미티브 밸류였잖아요. 그래서 로컬 메모리에서 current age라는 변수를 생성시키고 그 age로 전달할 30이란 값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활용을 했어요. 반면에 여기에 객체 레퍼런스 타입의 값을 전달을 하면은 요 객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 코드처럼 이렇게 person이라는 객체를 인자값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 register 소셜 미디어라는 함수에서 요 person이라는 객체 있죠. 얘가 존재하는 그 힙 메모리의 주소값을 요 person으로 받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에 person이라는 객체가 이 모양으로 존재를 했는데, register social media info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요 person 객체를 인자값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함수 내부에서 복제를 하게 되는 person 객체가 이 객체가 힙 메모리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주소값을 복제를 해와요. 그래서 요 객체를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함수에다가 레퍼런스 타입의 인자값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원시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달받은 값 그 자체를 복제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요 price의 값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add thousands라는 함수에 이제 요 price 3만을 입력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add thousands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얘가 콜 스택에 먼저 올라가겠죠. 그리고 콜 스택에 올라가게 되면 뭐가 생성된다 했죠? 실행 컨텍스트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럼 그 실행 컨텍스트에서 스레드랑 이제 내부 로컬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그 로컬 메모리에 요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생성을 해요. 그러고 복제해온 값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이 프리미티브 값 3만을 이렇게 복제해온 값을 할당을 해놓고 여기서 연산을 해요. 다만 요 price라는 친구가 프리미티브 값이기 때문에 아무리 요 함수 내부에서 막 조작을 하고 바꿔도 이 price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에 비해서 객체 타입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객체에 흰 메모리 주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요 오리지널 객체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해서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네,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다뤄볼 거는 이전에 아까 살짝 봤었던 그 즉시 실행 함수인데요. 즉시 실행 함수, 이제 영어로는 뭐 immediately invoked function expression이라고 해서 그냥 if라고 줄여서 말을 할게요. 요 if 같은 경우에는 정의와 동시에 즉시 이제 실행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고 바로 실행이 돼 버립니다. 이런 if 함수의 특징은 이 if만의 자체의 스코프를 생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번 실행이 되면은 더 이상 이 함수에 아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요 연산자로 활용이 된다 했죠. 요 괄호로 넣어버리면은. 그래서 얘가 한번 실행이 돼버리면은 키워드도 없겠다. 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식별자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되면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특징을 활용을 해서 다른 if 함수들의 생성된 변수 이름이나 함수 식별자들이랑 충돌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if의 이 자체적인 스코프를 생성을 한다는 특징을 활용을 해서 만든 게 이제 Node.js에서 제공하는 모듈 시스템인데요. Node.js가 동작하는 그 코드들을 내부 로직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모듈들을 이렇게 if로 감싸서 다른 모듈들끼리 같은 변수명을 선언하고 사용을 해도 충돌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보면은 요 모듈이라는 친구가 요 rabbit.js를 if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요 rabbit이라는 if 안에 변수, rabbit이란 변수를 할당을 해놔도 이제 얘가 반환하는 그 값만 존재할 뿐이지 이 변수 식별자는 요 rabbit.js라는 파일 스코프 내부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index.js에서 요 rabbit.js EP가 반환을 한 요 값 있죠. 익스포트를 시켜준 값.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변수에 할당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rabbit.js에 rabbit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rabbit이라는 변수를 index.js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if의 자체적인 스코프 생성 특징 때문이에요. 혹시 이 부분 이해가 좀 어려우셨나요? 만약에 이후에 블로그 작성하거나 공부하다가 이거 뭔 소리였지 싶으면은 언제든 다시 단톡방에 물어보세요.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재기 함수예요. 여기서 컴공과 나오셨다, 아니면 알고리즘 문제 내가 프로그래머스 레벨 1까지 한 풀어봤다 하면은 몇 번 다뤄보셨을 내용인데,
제기 함수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할 때 해당 문제를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축소를 시킨 다음에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론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숫자 0부터 함수가 전달받은 숫자까지 그 존재하는 그 사이의 모든 숫자를 더해서 결과물을 반환하는 함수를 구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숫자 5를 전달을 받았다? 그러면은 0부터 1, 2, 3, 4, 5를 다 더해서 반환을 하는 거고, 100을 받았다 하면 0, 1, 2, 3, 4, 5 해갖고 100까지 다 더해서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루프를 활용을 한 이터레이션을 적용을 하잖아요. 이터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제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요 sum이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줘요. 그리고 전달받은 숫자까지 루프를 돌면서 요 sum에다가 그 값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숫자까지의 값이 다 더해져서 출력을 반환을 시켜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숫자 0을 전달받는 경우에는 0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숫자 1을 전달받는 경우에는 1 더하기 1 빼기 1, 2를 전달받으면은 2 더하기 2 빼기 1, 1 빼기 1, 즉 0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빼주는 그 단계가 추가가 되는 거죠. 보면은 뭔가 어떤 패턴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케이스로 처음부터 그냥 0에서 100까지를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를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0부터 가장 기초적인 케이스로 쪼갠 뒤에 이 베이스 케이스를 풀 수 있는 패턴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제기 함수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만약에 숫자가 0이다. 그럼 바로 0을 반환을 시켜요. 근데 1이잖아요. 그러면은 1 더하기 그리고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1에다가 1을 뺀 거를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벌써 이 베이스 케이스가 충족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숫자 2를 넣잖아요. 그럼 2 더하기 여기에는 또 get recursive라는 친구가 숫자 1을 할당을 해서 한 번 더 돌겠죠. 그럼 2 더하기 1 더하기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기 함수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 복잡한 문제도 베이스 케이스로 나눠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제기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함수가 실행되는 횟수만큼 콜 스택에 그 함수 스택이 쌓여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터레이션을 활용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을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중첩 함수인데, 중첩 함수는 말 그대로 내부에 정의되는 함수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첩 함수는 요 이너라는 친구죠. 그리고 이너를 포함하고 있는 아우터는 외부 함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중첩 함수는 외부 함수의 안에서만 호출이 가능한데요. 이는 사실 스코프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여서 스코프에 대해 다룰 때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뤄볼 내용은 콜백 함수인데, 콜백 함수는 말 그대로 특정 시점에 다시 불러와서 실행시키는 함수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1급 함수여서 함수 자체를 다른 함수에게 인자값으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함수를 인자값으로 받는 그 함수를 higher order function, 한글로는 뭐 고차 함수라고 하고, 이 고차 함수에 전달되는 함수를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콜백이 왜 필요할까요?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따라서 무언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해당 로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새롭게 발생하는 이벤트를 그때그때 실행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run first랑 run second라는 함수를 구현을 했어요. 그러고 순서대로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행시킨 순서대로 1바, 2바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run first 함수가 2초 뒤에 결과물을 반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run first가 먼저 실행이 됐죠. 그러고 결과물 출력까지 2초가 걸리지만은 자바스크립트는 요 run second를 실행하라는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서 run first가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run second 함수를 실행시켜 버려요. 그래서 run second의 출력물인 2바가 출력이 되고 약 2초 뒤에 1바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특정 로직이 실행되고 그 결과물을 받아온 뒤에 실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바로 콜백 함수가 활용이 되는 건데요. 요 코드를 보면은 사용자가 뭐 특정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숙제를 마치도록 하고 싶어요. 그 순서를 유지를 하고 싶어요. 다만 사용자가 공부를 하는 거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study 함수에다가 요 subject 공부하는 주제를 과제? 제목? 뭐냐?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냥 subject라 할게요. 네, subject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 코드가 공부가 다 되고 나면은 실행시킬 함수를 콜백으로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해당 콜백 함수를 실행시켜서 숙제까지 마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study라는 함수는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study와 같은 함수를 higher order function, 고차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이 고차 함수에 전달을 해주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함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둬야 될 거는 사실 순수 함수랑 비순수 함수의 차이점이에요. 좀 프로그래밍 세계에는 되게 다양한 패턴들이랑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개발자들이 코드 구현을 훨씬 확장성이 좋고 유지보수하기 쉽게 만들어진 패러다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외부 상태값에 의존을 하지 않고 로직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굳이 개발자는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연산 작업들을 나열을 해서 테스트 적용도 좀 수월하고 가독성도 좋은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로 설명을 하면 되게 이해가 어려운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수 함수랑 비순수 함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순수 함수란 말 그대로 외부 상태에 의존하지도 않고 외부의 상태를 변경하지도 않아서 사이드 이펙트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함수를 뜻해요. 그에 비해서 비순수 함수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상태에 의존하거나 외부 상태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존재하는 함수를 비순수 함수라고 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스터디 그룹들이 있어요. 스터디 그룹이라는 어레이 안에 이렇게 객체 모양으로 그룹 이름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인지 is active 그리고 멤버가 몇 명인지를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은 이제 명령형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할지 개발자가 직접 로직 구현하고 이 동작하는 방법에 집중을 하는 방식인데 보통 우리가 구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스터디 그룹의 개수만큼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현재 활동 중인 그룹들을 찾고 그 활동 중인 그룹들을 이 액티브 그룹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구현을 하게 되죠.
반면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지향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은 선언형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로직을 구현을 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뭐가 실행이 돼야 할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스터디 그룹에다가 액티브한 그룹만 그냥 필터를 해서 담아줘 라고 이렇게 아주 직관적인 코드 구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함수형 코드를 좀 더 잘 보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들을 체이닝해서 활용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예시로 요 스터디 그룹 멤버 중에서 만약에 한 20%가 각각 중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중복되는 스터디 그룹 멤버 중에서 고유 멤버 수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 구현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당장 보기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한 줄씩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활동 중인 그룹을 액티브인 그룹을 필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존재하는 그룹 중에서 멤버들의 20%를 뺀 다음에 새로운 어레이에 요 숫자들만 담도록 매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듀스를 활용을 해서 이 값들을 더해 반환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장점이죠. 여기까지 이제 함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